그동안 여당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릴레이 탄핵이 국정을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까지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공격이 합당한지 아니면 야당의 탄핵소추가 일리 있는 것인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로 판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야당이 무리하고 부당한 일을 벌였다는 판결이 또 나와서 주목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데요. 기각과 인용이 4대 4로 나오면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 결국 야당의 패배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 법상 이 사건에 관한 결정은요, 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됩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나 이 탄핵 결정 등은 6인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인용이 되는데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건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이 4대 4 동률로 나오면서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결론적으로 기각 결정이 난 겁니다.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작년 8월 2일이었죠. 이진숙 위원장이 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그러니까 구성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이었는데요.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이 방통위법의 의결 종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인 이 의사 정족수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서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요, 이 2인 체제 의결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임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혹은 민주당의 추천 인사라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서 판단 결과가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헌재 선고가 나온 즉시 이진숙 위원장은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로써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돌아왔고요. 이 위원장은 이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도 2인 체제에서 이 주요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이 결정된 뒤 나온 이진숙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나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측은 오늘 헌재 선고에 대해 이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는 당연히 5인 체제를 전제를 하는 것인데 이 위원장이 그것을 계속 무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헌재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 이거는 너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던 174일, 그러니까 이제 5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방통위는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결국 한 명밖에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안건 의결하지 못했고요. 일종의 식물 상태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인 체제에서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을 해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지난달 KBS와 MBC, EBS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서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쳤어야 하지만 이 지연이 되면서 현재 해당 방송사들은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인 상태였고요. 앞서 구글을 비롯한 해외 빅테크의 인앱 결제 관련 갑질 논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은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헌재에서 인용 의견도 또 기각 의견과 동률로 나오기도 했고요. 앞서 이진숙 위원장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던 방통위 2인 체제의 MBC 그리고 KBS 이사진 개편을 놓고서 법원이 또 불법, 합법 이렇게 또 엇갈린 판결을 재판부에 따라서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본격 가동돼서 이딴 조치들을 내놓을 경우에 민주당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헌재 최후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민주당 등 국회 측은 야당목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인물이죠.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다.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의 자율권이다. 이런 반박으로 맞선 바 있습니다. 헌재 마지막 변론 기일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방통위법에 국회가 언제까지 추천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 추천해야 되는 건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방통위 소관상임위인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로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시사했고요. 국민의힘에선 이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곧바로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왜 최민희를 임명 안 했냐. 2인 구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진숙 위원장 무슨 행보를 활발히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또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저는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우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두 사람은요. 지난해 여름에 열렸던 이 위원장의 그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주 악연의 골이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 탄핵에 밀어붙였던 거 이것도 평소에 자기 주장이 강한 이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이 위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 보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과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작년 7월이었죠.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검증할 것이 많다면서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3일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이진숙 위원장은요. 인사를 하는 과정부터 신경전을 벌였었고 최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 위원장이 사과하라 이렇게 받아치면서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 의원뿐만 아니라요. 이 위원장의 MBC 기자 선배인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위원장 전혀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반박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무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여당에서는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왔죠.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을 남발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비판도 해왔는데 오늘 오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민주당이 뭐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안이 오늘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인 체제로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문제는 계속 논란이 돼 있었고요. 그에 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저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서는 뭐 정치 공세를 좀 벌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탄핵 심판은 좀 다른 거거든요. 탄핵 심판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 과반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때 그 탄핵 사유를 보면 처음부터 2인 체제를 문제 삼았는데 그 2인 체제는 법원에 가서는 혹시 그 판사에 따라서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3분의 2 결론은 아마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법조계의 다수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종의 정치 공세성으로 그 몰아붙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고된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탄핵소추 남발 이거는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그 기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뭐 안동환 검사라든가 이정석 검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사들 탄핵이 사실은 그 배경이 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인 단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대4 의견으로 인용돼 기각 의견이 갈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탄핵이 인용되는 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인 4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인 체제인 것,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본 재판관이 절반이 있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시사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즉시 복귀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방통위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법이고 또 어떤 것이 방송법의 그 취지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